안녕하세요. 주구참치입니다. 이번 달은 진짜 이제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래저래 이번 주도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관련해서는 영상으로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가장 핫한 3세대 커버드콜 ETF였던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 이젠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간 S&P 500 맵이죠. 정말 처참합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처참하죠. 빅테크 중심과 AI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정말 지옥을 갔고, 반대로 헬스케어나 경기방어, 에너지 등 다양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주가는 살아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개별로 기술주 중심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좌 박살이 났겠지만, 가치주 중심 투자자분들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는 게 별로 없는 한 달이었죠.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긴 하지만, 이제 사실 월급쟁이인 우리가 자산가가 아닌 이상 더 빠르게 더 극적으로 올 수 있는 기술주 집중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라이즈 밸류체인의 상장 후 주가 차트입니다. 관세 하락 저점 이후에 정말 무서운 속도로 주가가 올라서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저점에 잡은 분들은 2배나 수익이 된다는 의미죠. 4월에 잡으신 분들은 아직도 큰 수익 중이라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누구나 저때에 잡을 수는 없는 거겠죠. 반대로 고점 대비해서 보면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해서 저점을 찍고 지금은 조금 반등해준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20% 전으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차트상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고점을 점점 낮추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거 왜 이럴까요? 저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뼈아프긴 하지만 대체 얜 왜 이럴까 확인해 봤습니다. 커버드콜 수익률 1위라는 기염을 25년 7월에 기사로 접했는데, 지금 종투방을 가보면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요. 청산해라, 상패해라, 배당금 왜 이따위냐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욕이 올라오는 건 수순이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 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배당금입니다. 현 시점 기준 배당률이 19%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20%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전 댓글에서 배당금으로 욕을 먹었죠. 배당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즈 밸류체인이 상장하고 지금까지의 배당금 내역인데요. 주가의 등락으로 보는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미 매수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장 후 역대 월 기준 거의 최저 수준의 배당금이 나왔던 것인데요. 물론 지금 152원 기준 12번을 준다고 쳐도 지금 현재 주가 기준 15%의 배당률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역대 최저로 배당금이 줄어든 이유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라이즈 밸류체인이 어떤 구조로 배당금을 주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산의 10%만 고정해서 데일리로 옵션 매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옵션 매도는 나스닥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금까지 높은 배당금을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환율과 데일리 옵션 전략입니다. 전례 없는 고환율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동안 있었던 옵션의 기간을 데일리로 진행하면서 시간 가치를 줄여서 총 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옵션 매도로 지금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커버드콜 영상 소개할 때 종종 소개해 드리긴 하지만 월 만기, 주 만기보다 당연히 1일 만기가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개월 만기가 더 옵션 절대 가격이 높긴 한데요. 데일리는 월 만기보다 절대 가격이 낮지만 더 높은 회전율로 승부를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 달 만기보다 하루 만기가 당연히 절대 가격이 낮지만 회전율이 좋을 거잖아요. 일종의 박리담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렇게 그냥 박리담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커버드콜 옵션 분배금은 어떤 구조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환율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이건 사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 배당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긴 하죠. 그 외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만기 구조입니다. 만기 구조는 데일리라고 아까 했었죠. 시간 단위의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사실상 끝까지 당겨서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지금 배당금이 줄어드는 요소는 가장 크게 환율과 변동성이 있겠죠. 아니 지금 변동성 엄청 심한 장세 아니냐, 그럼 왜 분배금이 더 높아져야지 왜 이렇게 낮은 거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변동성이 심한 것은 맞지만 결국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죠. 기초 자산이 하락하면 옵션의 프리미엄도 하락할 수 있는 것이고, 변동성이 심하지만 결국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안 팔리거나 옵션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변동성을 다 잡을 만큼의 환율, 이것도 정말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율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 갈피를 못 잡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환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배당과 주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변동 환율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옵션 프리미엄이란 게 결국 운용사의 성적표 같은 것인데 지금 같은 배당이 낮아지는 건 결국 환율이 흔들리든 말든 시장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운용사의 역할이다 보니까 결국 분배금이 줄어드는 건 어떤 이유건 운용사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건 뭐 맞는 얘기죠. 하지만 과거에도 이미 140원도 나왔던 적이 있고 250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망했다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리고 애초에 커버콜이란 게 꾸준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결국 옵션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올해 뭐 작년보다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커버콜이 꼭 배당금이 우상향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제피든 QQQI든 모든 커버콜이 동일하죠. 한마디로 등락이 있는 거죠. 여러 우려되는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적은 배당은 아니다 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 하락의 끝이 오면 다시 날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주가 부분인데 사실 배당도 배당이지만 주가도 아주 중요하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종목 비중을 트래킹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입니다. 리밸런싱을 하면서 변한 것도 있고 지금은 또 뭐 변하긴 했네요. 사실 지금의 변화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으로 일어난 비중의 변화지 뭐 수량의 변화가 아니죠. 이 말은 1월 대비해서 3월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고 낮아진 건 주가가 내려갔다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는데요. 라이즈 밸류 체인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입니다. 동시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요 소프트웨어발 폭락이 일어나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4대장이 있죠. 바로 마소와 오라클,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팔란티어입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은 진짜 굳건하긴 하네요. 차트 현황입니다. 이거 차트 보면서 다시 느끼는데 정말 절망적인 하락입니다. 제가 팔란티어 2배 레버리지를 주력 투자하고 있는데 진짜 다시 한번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2월 한 달 동안 지옥 겪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40%, 오라클은 고점 대비 60%, 뭐 마소조차 마이너스 30%입니다. 정말 반타작이란 말이 딱 어울리긴 말이죠. 그만큼 작년 10월을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차트는 다 망가진 상태지만 한 가지 위안은 기업 실적보단 이제 캐페스 지출 그리고 과도한 엔트로픽발 하락으로 본연의 영업 활동을 통한 매출과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목 관련해서 25년도 기준 실적을 찾아봤는데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된 것도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마진율입니다. 엔비디아는 70%를 유지하고 있네요. 4분기 실적은 75%로 마진율 75%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체로는 달성을 못했지만 4분기 기준 75%를 유지하면서도 영업이익률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걱정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엔트로피발 그리고 캐페스 지출 과다로 기술주,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대거 하락을 맞이했는데 마진과 영업이익률은 아직도 견고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영업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죠. 그럼 마진에도 문제가 없고 영업 현금으로 돈도 잘 버는데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옆에 자본 지출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지출이죠. 번 돈의 50% 이상 자본 지출을 하는 회사가 수두룩하죠. 아마존은 번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의 하락은 엔트로피발 AI로 이제 사스 기업들의 구독이 줄어들 것이라는 과도한 우려로 빠졌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데이터 센터 지출로 인해서 현금을 다 쓰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금액도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마존과 메타는 채권까지 찍어내고 있죠. 결국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미래에 위해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 사실 언뜻 보면 기업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승자 독식이냐라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과도한 지출로 주주 환원 정책의 축소 우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결국 AI의 이제 구독 대체로 매출이나 이익 감소를 우려하면서 정말 진짜 우주의 기운이 몰려서 지금과 같은 하락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AI 대체에 대한 위협으로 정말 지옥을 가고 있는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죠. 사스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뭐 코딩이든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공포로 이제 기존 기업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이 과도한 우려로 빠졌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이게 없어지고 대체된다? 이게 어디 쉽나요?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가 한창 유행할 때 내연기관은 없어진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공존을 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도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억가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 PER은 22 내려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20배가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죠. 월마트가 더 높게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번 하락은 과도하다는 생각과 오히려 줍줍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네요, 항상. 물론 이렇게 크게 상처를 입고 하락하면 바로 V자 반등은 힘듭니다.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는 할지 안 할지 미궁 속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급반등은 힘들겠죠. 뭐 물론 반대로 금리 인하 한다 그러면 급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하락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고 금융, 부동산 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서 특정 섹터 중심으로는 박살이 났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에서도 숫자가 견고하다고 하듯이 지금은 숫자가 아닌 내러티브 이슈가 더 크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숫자들을 봤지만 결국 빅테크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도 높은 마진율과 매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미래 위험의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덕분에 엄청난 조정들을 받고 있는 기술주가 사실상 가치주 수준의 멀티플을 받으면서 정말 싸졌고 이럴 때 줍줍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할까요? 다만 정말 AI를 통해서 누가 봐도 뻔히 대체될 것 같은 기업들은 조심은 해야겠죠. 예전 필름 카메라에서 디카 시대로 넘어가던 것처럼 정말 시대가 바뀌면서 산업이 바뀌고 기업이 이제 도태되거나 쇠퇴하는 경우라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니 뭐 손절을 하든 바로 자금을 빼야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린 ETF 투자잖아요. 지금의 최상의 빅테크들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결국 실적을 지켜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뭐 지금 상황에선 과하긴 하지만 이 투자들이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2월 한 달간 한국인 순매수 순위에서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마소가 1등입니다. 다들 생각하겠죠? 마소가 그렇다고 망할까? 진짜 망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마이너스 30% 하락이면 이건 거저다, 진짜 싸다, 줍줍하자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순매수 순위 20위 안에 라이즈 밸류체인 종목이 6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만 해도요. 그만큼 AI 밸류체인의 종목들은 핫한 종목들이 많고 미래 산업 먹거리 최상의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 걱정은 뭐 연예인 걱정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지금 아프긴 하지만 결국 배당이란 약을 먹으면서 꾸준히 사면서 존버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이죠. 그리고 그 배당은 하락할 때 추가 매집할 수 있는 시드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 커버드콜로 매월 100만원씩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죠. 덕분에 2월달도 94만원이라는 배당을 받았고요. 이제 휴일이 끝나면 또 배당이 들어오겠네요. 3월 배당이죠. 물론 3월 배당금은 입금일 기준이고 라이즈 기준으로 보면 이건 2월에 대한 이제 배당금입니다. 어쨌든 전 이렇게 배당을 쌓아가며 열심히 줍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줍줍하다 보니까 이제 1차 목표였던 미국 성장 커버드콜 5,000주에 거의 다 왔는데요.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성커도 뭐 하락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라이즈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 팔란티어 커버드콜도 매수하고 있죠. 워낙 바닥에 샀던 거라 유일하게 빨간색이 보이긴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시점이 항상 저점일 수 없습니다. 라이즈 밸류체인, 미국 성장 커버드콜 전부 전 뭐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점에 매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마이너스 10%야 뭐라 하면서 배당 받으면서 멘탈 지키면서 꾸준히 배당으로 사모으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잖아요. 우린 하루 이틀 투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해야겠죠. 그리고 종목 교체를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커버드콜을 기준으로 이 두 개의 종목 이외에 교체할 종목도 딱히 떠오르거나 투자하고 싶은 종목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코미컬을 매도했던 것은 결국 미국 성장 커버드콜이 더 매력적이고 제가 원하는 투자였기 때문에 갈아탄 것이죠. 일단 저는 엉덩이 무겁게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다같이 멘탈 잡고 모아가 보시죠.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격언이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 그 안에서 투자를 하는 우리는 수많은 비극을 겪게 되니까 그리고 그 비극을 견디기 어려워서 멀리 볼 수 없게 눈이 멀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적당한 상처는 아물고 더 튼튼해질 수 있지만 반복되고 심한 상처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도 오긴 하겠죠. 제가 이런 커버콜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정말 매일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높은 배당금으로 약은 발라주고 있는 이 상황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약을 공급해 주잖아요. 쓰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두면 미래에 이 모든 게 희극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그때 이 배당과 투자금으로 더더욱 이제 공격적 투자도 가능하겠죠. 한번 같이 기다려 보시죠. 저도 지켜보면서 멘탈 케어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